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결핵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평상시보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결핵 예방법, 목적에 대해서 보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시행하여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 사회적 피해를 방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이게 목적이고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결핵 예방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핵 예방의 날도 3월 24일인데 한 번 정도쯤 나왔었어요. 혹시나 외우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종합계획이잖아요. 이전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기본계획이나 이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종합, 기본계획은 5년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핵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담당하냐? 네, 질병관리청장이 담당한다. 이런 큰 틀만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역시 질병관리청장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관리 사업을 실시해야 함. 결핵하면 이 질병관리청장을 좀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사업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다. 그 다음 간단하게 결핵예방법의 용어를 정의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결핵 환자라 함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해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임상적 증상, 그러니까 특징도 나타나고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가 결핵 환자예요. 결핵 의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은 되긴 하는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결핵균 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결핵하면 폐결핵만 생각하시는데 폐결핵만 있지 않아요. 신장결핵도 있고 척추결핵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결핵균이 산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산소가 많은 곳에서 많이 질병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결핵이 많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핵균 검사는 객담에서 할 수도 있고 소변에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검체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결핵 의사 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은 있는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결핵 의사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 환자 중에 객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폐결핵인 경우 보통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전염성 결핵 환자가 되는 거겠죠. 객담에서 채취했을 때 그 객담에서 결핵균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전염성 결핵 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잠복 결핵 감염자인데 이 경우는 결핵 감염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확인되었지만 결핵에 해당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도 역시나 음성이 나온 경우예요. 결핵 감염 검사는 보통 혈액 검사로 혈청을 통해서 진단하게 되는데 그 경우 양성으로 나왔을지언정 결핵에 해당하는 소견이 없고 결핵균 검사에도 음성이 나온 경우를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전에 감염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 결핵균이 제대로 활성화돼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이 되는 거죠. 추후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음은 다제내성 결핵이에요. 결핵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제가 이 아이소니아자이드랑 리판핀입니다. 이 두 가지 약물에 모두 내성인 결핵을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좀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 결핵 관련 신고 의무, 집단 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그 중에서도 신고 의무가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 환자 진단, 치료한 경우, 사망, 사체를 검안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라고요. 이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사장에게 신고한다.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고용되지 않은 의사의 경우 본인이 의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된 결핵 환자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례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사례조사서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추후 관리에 대해서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결핵 집단 발생에 따른 조치명령은 누가 내리느냐? 시도지사랑 시군구청장이 내리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뭘 해야 되냐? 이 결핵검진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 후에 잠복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핵검진을 했었다는 것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역학조사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핵 관련 큰 법령들은 이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하는 거예요. 이 위에 신고 의무에서도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이 큰 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이러이러한 큰 법령은 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해 결핵 환자에게 일정 기간 역시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누가? 지자체장이요. 마지막으로 결핵 환자가 입원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입원 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할 수 있음. 이런 강제성을 띠는 것도 누가 하느냐?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나왔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라. 그 다음, 결핵검진 대한결핵협회에 대해서 보면 결핵검진이 필요한 자는 누구냐? 결핵 환자를 검진하거나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의 경우 연 1회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예전엔 시험에 종종 나왔었는데 최근엔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문제은행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암기해 두시면 좋겠고요. 전염성 결핵 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그리고 전염성 결핵 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 한 자. 큰 틀에서 보시면 결핵은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같이 지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핵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접촉한 사람 모두가 다 결핵검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연 1회 검진만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결핵이 집단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해본 사항인데 아직까지 나왔던 적은 없어요. 지자체장과 이 질병을 관리해야 되는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해서 역학조사반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대한결핵협회에 대해서도 시험에 종종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결핵에 관한 조사 연구와 예방 퇴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를 둔다. 그래서 대한결핵협회가 하는 일이에요. 조사 연구, 예방 퇴치 사업. 그리고 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모금 및 그 밖에 모금 활동을 하려면 누구한테?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도 아주 예전에는 좀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결핵과 관련해서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취업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의 종사, 집단생활, 시설에서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 당연히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이런 업무들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정하느냐? 큰 법령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전염성 소실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 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당연히 이 소실을 받을 때까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 업무 종사에 일시 제한을 강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지자체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은 보건복지부령, 큰 틀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취업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 시험에 예전에 종종 출제된 적이 있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 하는 사람은 당연히 결핵에 걸렸을 경우에 업무가 금지돼야 되겠죠. 그리고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 업무,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 업무, 그리고 항공법에 따른 객실 승무원의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과 직접 접촉하는 횟수가 잦거나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과 대면하는 빈도가 높아 호흡기를 통한 전염성 결핵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이런 모든 업무가 다 큰 틀에서 보면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결핵이 발병한 경우 취업정지 또는 취업이 금지되겠죠. 이 중에서도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1회 8시간 이상 비행근무 업무. 그래서 1회 8시간을 여러분이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틀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업무는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핵 예방법과 관련한 벌칙인데요. 여러분 시험에 아직까지는 나왔던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벌칙에 처해지는 경우는 사례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리고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 이런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비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결핵 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한 자,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전염성 소실 판정받아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회 제한 외에 결핵 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결핵인 경우에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음압격리에 격리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 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면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핵 환자의 면회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경우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겁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그리고 격리치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면회 제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나마 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나오지 싶은데 아직까지는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우시면 굳이 저 같으면 안 외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